효과를 1도 모르겠어요. 여기를 맞았는데 뭐 이런데 주름이 더 많이 심해졌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맞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 맞으셨어요? 아, 턱이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톡스는요, 이 세 곳은 피하세요. 첫 번째는 입 주위입니다. 입술 주위에는 우리 중안면과 하안면 쪽의 근육들이 많이 모여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거나 웃거나 식사를 할 때 하루에도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 주위에 보톡스를 잘못 맞으면 미소를 지을 때 입술이 비대칭이 되기도 하고, 또는 발음을 할 때 입술이 한쪽으로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딸려 내려가는 느낌이 생기기도 하고, 발음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 좀 불편함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의 전체적인 표정 근육을 사용하는 습관과 다양한 근육들 간의 밸런스를 아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 부분에 보톡스 치료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입 주위는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위에 필러도 많이 맞으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입 주위 필러는 정말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필러라는 게 보통 요새는 영구적으로 가는 필러보다는 히알루론산 필러 한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분해돼서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많이 쓰시는데, 사실 필러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떤 의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1년, 2년이 지나서 없어지지 않고 평생 동안 남아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10년 전에 맞았는데 계속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드리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입 주위는 피부가 굉장히 얇은 데다가 움직임이 많아서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했을 때 얇은 피부를 밀어서 울퉁불퉁해지거나, 또 입의 움직임 때문에 이동이 돼서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면 주위가 더 울퉁불퉁해지고 보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 주위의 필러는 정말 조심해서 놓거나,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맞지 않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눈썹과 가까운 이마 부분입니다. 이마 근육은 눈꺼풀을 위로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많이 개입이 되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특히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피부에 탄력도 부족한 데다가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작은 근육이 따로 있는데, 이제 이 근육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눈이 이렇게 처져 있는 경우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께 눈썹과 가까운 요 이마 부위에 보톡스를 놓게 되면은 눈썹이 밑으로 처지고 눈꺼풀이 밑으로 처져 내려가면서 눈매가 좀 사나워지고 인상이 좋지 않게 변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분들도 너무 눈썹 가까운 부위에 보톡스를 잘못 놓게 되면은 쌍꺼풀이 더 얇아지거나 사라지는 경우들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실 이 위쪽에 보톡스를 주입하더라도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톡스라는 게 2, 3개월 정도 지나가면은 이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사실 굉장히 안전한 치료이기는 하지만요, 한번 이런 불편함이 생기게 되면 적게는 한 달에서 길면은 3개월 이상까지도 조금 이런 불편 증상을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스트레스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어라인 쪽은 이마 근육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막에는 보톡스를 맞아봐야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이제 잘못 맞게 되면 오히려 이제 엉뚱한 쪽에 주름이 잡히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어서 헤어라인 쪽도 별로 보톡스를 권장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보톡스가 사람마다 만족도가 좀 많이 심하더라고요. 이게 근육과 연관있는 경우가 되게 많나 봐요. 네, 저는 보톡스를 놓을 때 주름을 펴기 위해서 놓는 거 물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한데요,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어떤 표정을 가장 많이 짓고 살아가느냐, 그 부분을 보고 표정 근육을 사용하는 습관과 근육의 밸런스를 꼭 이해하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킨 보톡스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는 메조 보톡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모톡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스킨 보톡스는 피부가 팽팽해지면서 주름이 개선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얼굴이 리프팅이 되고 윤곽이 개선되는 효과, 그리고 모공이 축소돼 보이고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분들은 피지도 감소되고 얼굴에 붉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붉은 증상도 좋아질 수 있고요. 심지어 다한증까지 치료하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치료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피부 진피층에는 우리 덴드리틱 셀이라고 하는 피부의 면역과 관계된 세포들이 굉장히 많은 층인데다가 스킨 보톡스의 특성상 많은 양의 보톡스를 좀 짧은 주기로 진피층에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보톡스의 내성이 생길 확률이 근육층에 직접 주사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킨 보톡스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톡스는 내성이 한번 생기면 네. 뺄 수가 없나요? 보톡스 내성이 생기는 경우에는 단백질 성분이 훨씬 적은 보톡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오민이라는 이런 상품명인데요, 이런 보톡스는 단백질 성분이 이런 일반적인 보톡스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 내성이 생길 확률이 훨씬 더 적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반적인 보톡스에 내성이 있는
있는 분들도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제오민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승모근이라든지 종아리나 허벅지 같이 몸의 근육의 볼륨을 줄이는 방식의 보톡스 치료도 저는 별로 권장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몸에 주사하는 보톡스는 근육에 놓기는 하지만 한 번 치료할 때 최소한 100유닛 이상의 좀 고용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승모근이나 또 목 앞에 이렇게 밴드라인에 세로주름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목 넓은 근육의 보톡스를 사용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너무 과도한 용량을 사용하게 되면은 목을 가누기가 좀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특히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이 목의 근육들이 앞뒤에서 밸런스를 맞아주면서 디스크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있던 와중에 한쪽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디스크 증상이 굉장히 심해져서 고생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반드시 이런 보톡스를 맞고 싶으신 분들은 단백 성분들을 많이 줄여서 내성 발생의 가능성을 줄인 이런 정제된 보톡스, 이런 보톡스를 맞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톡스 효과가 굉장히 좋고 우리 노화를 예방하고 노화를 치료하는 데 굉장히 큰 무게가 되는데 보톡스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성이 생기지 않는 방식의 치료를 꼭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톡스가 그냥 이렇게 주름 잡히는 부위에 그냥 쑥 놓으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마다 근육을 사용하는 습관도 다르고 근육의 이런 움직임, 주름이 잡히는 위치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얼굴 근육의 분포라든지 해부학적인 지식 그리고 표정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습관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보톡스는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내가 어디가 고민이니까 보톡스를 맞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내가 고민인 부위가 보톡스로 해결이 되는지부터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근데 참 그 보톡스가 어디는 5만 원이고 어디는 10만 원 하던데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용하는 보톡스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대동소이할 텐데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같은 생선을 사용하더라도 호텔에 있는 일식집 가면 1인분에 막 15만 원, 20만 원씩 하지만 우리 시장에 있는 데 가면은 똑같은 생선을 사용해도 뭐 한 끼에 뭐 15,000원, 2만 원이면 회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초밥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보톡스도 이 보톡스를 사용하는 시술자가 얼마나 이 표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사용하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비용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톡스를 맞으면 안 되는 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워낙 개인마다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무조건 맞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표정 근육의 상태랑 표정 습관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꼭 피부과 전문의 분들께 진료를 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